장명의 기룡을 우리가 논했어요. 그러면 저 뒤쪽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54페이지를 보세요. 54페이지가 예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장명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 하나만 이제 장명의 기륭 그걸 판단해 보고 이번에 나머지 시간은 직접 장명해 보는 거로 우리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여자 음력 이렇게 해놨는데 갑오 경호, 자, 요거 지웁니다. 자, 여기 여자 음력이고 갑오에 경호에 그 다음에 일주가 갑인의 신미.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갑인의 신미다. 자, 여자분이 양년생이니까 역행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호 전이면은 기사, 무진, 정묘, 영인, 을초, 갑자, 개해. 자, 우리가 이제 장명은 예전의 사람들은 사주의 용신을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사주의 용신이 그 사람 사주에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장명시에 많이 넣어서 이름을 줘야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장명하는 경우를 보면은 거의 용신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안 하고 이제 장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돼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정법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 음력에 갑오생에 경오월에 그 다음에 갑인일에 신미시다. 그러면은 인오술이 합의됐으니까 화항지절에 태어났죠. 여름에 태어났죠. 그 갑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죠. 그 용신은 뭐를 잡아야 되겠어요? 용신은 수를 잡아야 되겠죠. 대울에서 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용신은 수다. 시신은 금이 되고 기신은 토가 되고 한신은 목이 되고 구신은 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용신이 수다. 용신,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를 넣어서 이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장에 보면은 예제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은 자, 52페이지를 보세요. 자,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 사람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이숙자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숙자, 맑은 숙자, 자자. 이는 몇 핵입니까? 이는 7핵인가요? 네, 7핵이죠. 숙자는 몇 핵이에요? 예, 요거 삼수변은 4회기로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12핵이 될 거예요. 12핵. 그 다음에 자는 3핵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핵수가 몇 핵입니까? 22핵이죠. 22핵이면 여러분들 저 앞 페이지를 보면은
격이 무슨 격으로 나와요? 22핵은 중절격으로 나오죠. 중간에 끊어져 나가니까 결국 그렇게 좋은 이름이 못 되죠. 우선 격국에서 총액에서 지금 잘못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거로 기록을 하나씩 이제 판단을 해보자고요. 이걸 우리가 1번으로 보고 2번으로 보고 3번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리오행은 수리오행은요 1번하고 2번 합한 거 1번하고 2번 합한 거 그러면 19핵이죠. 10을 빼면 9인데 9는 목화토금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1, 2는 목이고 3, 4는 화고 5, 6은 토고 7, 8은 금이고 9, 10은 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1하고 2를 더하면 19핵인데 10을 빼면 9핵이니까 뭐로 들어가요? 수로 들어가는 거죠. 면 위에다가 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기륭 판단하는 법은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다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연구한 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가장 좋은 이름을 짓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날릴 수가 있다. 자, 수리오행에서는 성씨하고 이름 첫 글자 합한 거를 상, 맨 위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19핵이니까 10을 빼서 9핵이니까 수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칸은 이름 두 글자 합한 거. 그러면 15핵이죠. 15핵이면은 10을 빼면 5핵이니까 5핵은 토로 들어가죠. 그러면 위하고 벌써 보면은 토국수 벌써 상극이 들어오죠. 벌써 흉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1번하고 3번을 더해서요. 그러면 10이니까 요거는 90은 수니까 수가 들어오죠.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오행하고 맨 위에 있는 오행, 맨 아래에 있는 오행하고 비교를 해서 극이 되면 상극 관계고 상생이 되면 상생의 관계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적에 상극의 관계를 펴보세요. 몇 페이지에 돼 있죠? 예, 저기 8페이지를 보세요. 수, 토, 수가 들어오니까 10페이지를 보면은 수, 토, 수 여기는 수토수 뭐로 나왔어요? 병난신고로 나와 있죠. 병난신고 수토수 병난 그 다음에 신고 병난신고다. 자, 우선 수리오행이 벌써 전부 흉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수, 토, 수로 들어와서 흉격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삼원오행을 우리가 풀어봅시다. 삼원오행은 맨 위에 있는 거는 성씨 하나만 적용해라. 7은 7, 8은 금이죠. 여기는 금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오행은 성씨하고 이름 첫 번째 합한 거 19핵이죠. 그러면 1하고 2를 더하면 요거는 19회니까 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오행은 이름 두 글자 합한 거 2하고 3을 합한 거 5가 되죠. 그러면 2하고 3을 더하면 15니까 10을 빼면 5가 들어오니까 토가 들어오죠. 금생수 위하고는 상생이 되는데 아랫부분은 토국수 상극이 되죠. 요것도 상극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겠다. 금수 토를 어디서 찾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9페이지를 보세요. 금수토를 보면은 불의 재난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불의 재난격이다. 금하고 수하고 토, 금수토를 찾아보세요. 불의 재난격이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요것도 흉격이다. 자, 요것도 흉격, 요것도 흉격. 자, 세 번째 항목은 뭘 보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항목은 음모행을 보라고 나와 있죠. 음모행.
맨 처음에 도표를 여러분들 보세요. 음행에 나와 있죠. 자, 이는 이시니까 요거는 이응. 이응은 뭐예요? 오행이 토로 들어와 있죠. 음행은 토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숙. 숙은 금이죠. 수는 금이고. 자는 뭐예요? 자도 금이죠. 그러면 토금금은 서로 상생이 되니까 상생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토금금. 토금금은 유곡회춘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유곡회춘이다. 유곡회춘이다. 유곡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검고 깊은 골짜기를 얘기해요. 유곡회춘이다. 깊은 골짜기에 이제 그 봄이 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흉하지는 않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길격으로 노네요. 길격. 유곡회춘이다. 아주 컴컴하고 깊은 골짜기에 이제 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길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오행 다음에 용신오행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용신오행을 봅시다. 자, 요거는 용신이 수라고 그랬으니까, 야, 요 토는 뭐예요? 토는 기신으로 들어오죠? 기신. 금은 뭐예요? 금은 희신으로 들어오죠? 희신. 그 다음에 금 또 희신으로 들어오죠? 희신. 자, 그러면은 성씨는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걸 갖고 기룡을 논할 수는 없고, 이름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이름의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게 희신이나 용신이 되면 그 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희신격이다. 그 용신오행은 우리가 그 파동선명학을 적용했을 적에는 요거 10점을 주는데, 파동선명을 적용 안 했을 적은 이거 10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희신격이면 10점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액을 보는 거죠. 총액. 총액은 22핵이에요. 22핵은 아까 무슨 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요? 중절격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흉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오년에 경어월에 갑인일에 신미시에 태어난 분의 이름이 이숙자로 되어 있는데, 요 이름에 대한 우리가 기룡을 지금 판단해 본 거예요. 여기서 빠진 거는 원형이적만 빠졌죠. 그건 여기다 밑에다 적어 놓읍시다. 자, 원격은 2 더하기 3이에요. 2 더하기 3이면은 15핵이니까 5핵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15핵을 한번 찾아보세요. 원격. 15핵이 뭐로 나와 있어요? 통솔격으로 나와 있죠. 예. 통솔격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격은
형격은 2하고 1번, 1번하고 2, 2하고 3은 15획이고 1하고 2번은 19획이 되죠. 19획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고난격으로 나와 있죠. 고난격이고 그 다음에 이격은 1하고 3을 더하니까 1하고 3을 더하면 몇 획이에요? 10획이 나오죠? 10획은 만사 허무격. 만사 허무격이다. 자, 그 다음에 정격은 1하고 2하고 3을 다 합한 건데 22획이죠. 22획은 중절격이다. 중절격이다. 자, 그러면은 원격 하나만 통설격으로 길격이고 나머지 형격은 고난격, 흉격이 되죠. 이격은 만사 허무격으로 이것도 흉격이 되고 그 다음에 정격도 중절격으로 전부 형격이죠. 흉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숙자란 이름은 전부 다 길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용신을 비교했을 적에 희신격이다. 요거 하나만 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흉하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름을 잘못 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흥업에 종사한다. 그렇게 이제 여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 기룡을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수리오행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삼원오행을 놓고 그 다음에 음오행으로 판단하고 용신오행으로 판단하고 총회행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원격, 형격, 이격, 정격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90점 이상 정도만 되면 아주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면 아시겠지만은 수리오행에 맞추면 삼원오행이 안 맞고 수리오행에 맞으면은 안 맞으면 삼원오행이 맞게 되고 수리오행 삼원오행에 맞추면 음오행하고 용신이 안 맞게 되고 요 네 개를 다 맞춰도 총액으로 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장명을 한다는 것이 매치씩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 이름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죠. 요즘 뭐 인터넷상으로 뭐 이름을 짓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지면은 그거는 아주 뭐 0점짜리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요 책을 보면은요. 지금 저 처음에 수리오행인데요. 네. 그 이숙자시. 네. 1 더하기 3은 10이잖아요. 네. 그 획수로. 네. 10은 9하고 10은 수니까. 아, 네? 9하고 10은 수로 들어가요. 아, 9하고 예. 10은 수로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1하고 2는 목에 들어가고 3하고 4는 화로 들어가고 5하고 6은 토로 들어가고 7하고 8은 금으로 들어가고 9하고 10은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요렇게 보는 방법은 제가 오랜 세월 그 사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그 장명을 해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적용을 해서 이름을 지면은 만점짜리 이름을 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게 장명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지면은 틀림없을 것이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실제 장명을 한번 해보자. 자, 그 예제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2008년도 여자인데 2008년도 7월 3일 진시생이에요. 7월 3일 진시생.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성명학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자, 2008년도 7월 13일 진시. 여자아이고 음력으로 2008년도 7월 13일 진시다. 그러면은 사주가 무자년에 경신월에 을요일에 경진시다. 적어놓으세요. 양년생 여자니까 역행으로 들어가죠. 기미, 무어, 정사, 병진, 을묘, 갑인, 개축. 자, 용신은 오단의 용신 한번 잡아봐요. 요 여자의 용신이 뭘까? 자, 여기 잘 보세요. 무자년에 경신월에 을요일에 경진시에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름을 짓는 것 때문에 왔다 했을 적에 진주가 합금이 되죠. 금이 전부 많죠. 그런데 인성이 있으니까 종격으로 갈 수가 없죠. 인성이 없다고 하면, 자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종관사길로 논할 수가 있는데, 인성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주니까 종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관성이 많으면은 인성으로 빼줘서 일간을 생기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중에 개수용신을 잡아야 된다. 수용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장명을 할 적에는요, 사주를 풀어서 여러분들의 용신을 정확하게 먼저 뽑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장명시에다 많이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름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기운을 받아가지고 앞으로의 생이 잘 풀려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용신은 수다. 자, 그런데 성씨는 김씨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리세요. 장명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성씨는 김씨예요. 파래기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자, 47페이지를 보세요. 성씨가 파래기니까 어, 8313을 보세요. 길격표라고 적혀 있죠. 왼쪽에 보면은 8313은 24핵이 들어오죠. 24핵은 뭐로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두령격인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24핵이 뭐로 나와 있죠? 아, 입신양변권을 했어요? 예, 격이 굉장히 길하죠. 자, 그런데 성씨가 8핵이면 짝이에요. 이름 첫 글자가 3핵이면 홀이죠. 이름 두 번째 글자가 13핵 홀이죠. 짝, 홀, 홀은 길하지 못한 배합이다. 그 다음에 8, 9, 7을 볼까요? 8은 성씨는 음이죠. 9, 7은 전부 다 양이죠. 그러면 이름 두 글자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길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898은
성씨가 팔획으로 양이 음이고 이름 첫 번째가 구획이고 양이고 이름 두 번째 글자가 팔획으로 음이죠. 그럼 요거는 25획이 되죠. 그렇죠? 25획이 되는데 성씨하고 이름 두 번째 글자가 음이 돼가지고 가운데 양을 싸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썩 길한 배합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 배합이 맞는 수가 없을 적에는 898이나 897을 적용을 해주지만은 조금 다른 거를 한번 더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8하고 9획하고 16획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것도 성씨 8획은 음이고 이름 두 번째 거니까 16획도 음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외해놓고 85는 요거는 23획인데 5획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기가 수월치가 않아요. 그래서 2008년도 7월 13일 진시생 성씨가 김씨예요. 얘의 그 사주를 갖고 이름을 줘준다고 했을 적에 85, 87 요거는 25획인데 여자의 사주는 이름 두 번째 글자가 음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이 세 번째 봅시다. 80, 15로 해놨죠. 80, 15는 성씨 첫 번째가 음이고 이름 첫 번째가 11로 음이죠. 그 다음에 이름 두 번째 글자가 15획으로 양이죠. 그래서 양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런 글자는 그래도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80, 15획 요거는 33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명을 할 적에는 길한 게 29획, 31획, 33획, 35획 거의 다 그 네 가지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24획, 25획, 24획, 25획, 그 다음에 29획, 그 다음에 31획, 그 다음에 33획, 35획. 그런데 기미박은 성씨 획수가 많지가 않죠. 성씨 획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21획, 24획, 25획, 29획, 31획, 33획, 35획 해도 괜찮고 권씨나 곽씨 같은 경우는 성씨 획수가 많죠. 그러면 35획이 훨씬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김씨니까 21획, 24획, 25획, 29획, 31획, 33획, 35획에서 이름을 줘주면 좋다. 이건 총액 기준 하는 겁니다. 그러면 8획하고 10획하고 그 다음에 15획을 선택을 했죠. 여기가 10획이에요. 그 다음에 15획. 여기가 세 번째예요. 여자애들은 돌림자를 많이 활용 안 하니까 이 책을 보면은 수현이라 이름을 줘줬죠. 그럼 여기가 물가 숫자예요. 물가 숫자가 10획이죠. 그 다음에 현자. 현자가 몇 획으로 나와 있어요. 현자가 15획으로 나와 있죠. 15획. 이렇게 해도 바꿔줘. 자, 그러면 요 획수는 33획이에요. 자, 수리오행을 적용을 해볼까요? 수리오행. 맨 후칸의 오행은 1하고 2를 더한 거. 그러면 24획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화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2하고 3을 더하니까 25가 되니까 요거는 20을 빼면 5니까 토가 들어오죠. 1하고 3하고 합하면 뭐가 들어와요? 요거는 1하고 3은 23이죠. 23인데 20을 빼면 3이니까 화가 들어오죠. 화토화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화토화 격을 한번 찾아보세요.
화토화는 상생이 되는 거니까 몇 페이지 보시냐면 7페이지를 보세요. 화토화. 화토화 뭐로 나와 있어요? 일흥 중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흥 중천격이다. 일흥 중천격이다. 수리유가 아주 길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삼원오행을 봅시다. 삼원오행은 매놓고는 성씨 하나를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성씨가 8회개요. 7, 8은 금이니까 이거는 금이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2가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18회기니까 이것도 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하고 3, 2하고 3이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니까 25이니까 20을 빼면 토가 되죠. 금금토가 되죠. 이것도 전부 다 상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금금토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상생의 배합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금금토. 그러면 대지대업으로 들어와 있죠. 예. 대지대업격이다. 자, 이것도 길격이다. 이것도 길격이다. 자, 세 번째로는 음호행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 김은 기역이니까 목이 되는 거죠. 요 수는 금이 되는 거죠. 수는 금. 그 다음에 현은 토가 되죠. 그러면 목금토가 되죠. 목금토. 목금토는 초실후득이다. 처음은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얻는다. 길격은 못 되는 거예요. 그 음호행이 점수가 좀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신오행을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용신은 수니까 요 목이라는 것은 수생목이 되니까 요거는 한신이 되는 거죠. 자, 금은 희신이니까 희신이 되고, 토는 귀신이 되죠. 이름 첫 번째 글자에도 주로 격국을 삼으라 했으니까 이거는 희신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액은 총액은 33액이니까 33액은 격국이 어떻게 됩니까? 승천격? 예, 33회. 33액은 승천격이에요. 승천격이다. 자, 그러면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오행, 용신오행, 총액 중에서 음오행 하나만 점수가 깎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격국에 맞게 졌죠. 자, 요 숫자는 30분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물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물이 용신이니까 요 숫자를 넣어서 이름을 줘줬다. 이렇게 줘주면 그래도 이름을 잘 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형이정을 적용을 해보세요. 원형이정. 자, 원격은 2하고 3을 더한 거. 그럼 뭐예요? 25획이죠. 25획은 뭐로 돼 있어요? 25획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25획은) 순풍하객격이죠.
순풍항해격. 순풍항해격. 그 다음에 형격은 1하고 2를 더한 거니까 획수가 18획이 되죠. 18획이면은 진치 발전격. 진치 발전격. 그 다음에 이격은 1하고 3이니까 1하고 3은 23획. 23획은 개화 만발격. 개화 만발격이다. 자, 그 다음에 정격은 정격은 1하고 2하고 3 총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다 합하면 33획이죠. 33획은 승천격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파동 성명학을 적용을 안 하고 전부 다 그 수리학을 적용했을 적에는 김수현이다 하고 이름을 줘주면은 수리오행은 일흥 중천격이 되고 길격이 되고 삼원오행은 대지대업격 길격이 되고 음행은 초실 후득이니까 반길 반흉해요. 아주 흉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용신오행은 희신격이 되고 총액은 승천격이 되고 그 다음에 원격은 25획으로 순풍항해격이 되고 형격은 진치 발전격이 되고 이격은 개화만발격이 되고 정격은 승천격이 되죠. 그래서 원형이 정도 전부 다 길하고 수리오행, 삼오행, 삼원오행, 용신오행, 총액, 음오행은 반길 반흉이다. 이렇게 이름을 져주면은 거의 95점에 가까운 이름을 져주는 거다. 만점짜리에 가까운 이름을 져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겨울학기 때 이렇게 성명학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름을 제대로 져줘야 되겠다. 인터넷에서 뭐 이름을 져주고 또 뭐 장명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주 공부를 해서 용신을 뽑아서 이름을 져주지 않으면은 사주는 괜찮은데 이름에서 그 어린애의 그 운의 기운을 깎아먹는 그러한 경우도 생긴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름이 져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술에서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풍수예요. 두 번째는 기본둔갑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명이에요. 장명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흉한 운을 기운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이제 우리가 그 성명학의 기륭을 판단해주거나 아니면 이름을 줘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을 적에는 이런 방법대로 이건 제가 이제 창안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줘주는 방법대로 이름을 줘주면은 그 사람의 사주하고 맞춰서 주는 거니까 아주 잘 발달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파동학은 우리가 빼놓은 겁니다. 파동학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파동학을 적용을 해보세요. 파동학이 공부가 부족하다 하면은 방학 기간 중에 언제 시간이 날 적에 파동학을 좀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더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하자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